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중국, 일본 등등의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한국은 오히려 트럼프가 우리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현재 반도체 산업 현황. 먼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긍정적 영향.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이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 한번 학습시키는 데만 수천 개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나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이부정적 영향.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관세 부과 위험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런 보호무역 기조가 우리나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규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내 생산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죠. 셋째, 기술 이전 압박도 예상됩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부 대응 전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에 패키징과 테스트 시설을 확대하고 원자재 공급처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인도 시장인데요. 인도는 2027년까지 반도체 생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의 이런 계획에 적극 동참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기술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인데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최소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PRAM, 마그네틱 램 MRAM 같은 차세대 메모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술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셋째,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인데요. 2030년까지 약 3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확대하고 기업들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공정, 장비 분야의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데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강화.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이 시급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은 약 20% 수준입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경쟁력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특허 등록 건수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뒤처져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복잡한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억제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며 미국 마이너스 한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인해 관세 규제나 기술 이전 요구, 생산지 이전 압박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타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조선산업의 현주소. 이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받을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의 약 45%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8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수주하고 있고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이 긍정적 영향.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은 우리 조선 산업에 몇 가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화석연료 산업 부활로 인한 선박 수요 증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는 LNG 운반선과 유조선 발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면 연간 5척 이상의 대형 LNG 운반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한 척당 가격이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둘째,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 해군력 증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신조 함정 건조 사업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 기조 속에서 우리 조선소들의 군함 건조 기술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부정적 영향.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친환경 선박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환경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들은 이미 액화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런 투자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는 새로운 선박 발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었던 2019년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바 있습니다. 4. 세부 대응 전략.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극저온 화물창 기술, 친환경 엔진 시스템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LNG 운반선의 경우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도 기술은 중국이나 일본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설계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미 스마트 야드 구축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삼성중공업도 스마트십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해양 플랜트, 해상풍력 발전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5. 산업 생태계 강화. 마지막으로 조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국산화율은 약 85% 수준인데요. 엔진, 프로펠러 등 핵심 기자재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중소조선소들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조선 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조선소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용접, 도장 등 숙련공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미래 전망. 앞으로 조선 산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십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친환경화입니다. 비록 트럼프 정부에서는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 가치화입니다.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설계, 운영, 관리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1.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쳐보면
한반도는 마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처럼 위치해 있다.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이 반도는 육상과 해상 교통의 결절점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단에서 태평양으로 뻗어나온 전략적 요충지로서 유럽에서 이베리아 반도가 가지는 위치와 비슷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크로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문명과 문화의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해상 교통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한반도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의 위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중국몽과 1대1로 구상에서 한반도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푸틴 정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을 통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동방 정책이 한반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4. 경제적 중요성.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6. 안보적 도전과 기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안보 이슈가 되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와 함께 한국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안보적 도전 속에서도 한국은 중견국 외교를 통해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7. 문화적 영향력.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K-팝, K-드라마, K-영화의 세계적 성공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적 영향력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미래 전망과 과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동맹 관계의 재조정, 북핵 문제 등 복잡한 도전 과제들이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큰 변수 속에서 한국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